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네. 이제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 이틀 전에 나온 만화입니다. 그래서 발표 이틀 전이네요. 예. 그래서 이 헌재와 야구의 공통점 하면서 네. 그 야구도 9명이 하고 헌재 재판관도 9명입니다. 네. 9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스코어도 변화무쌍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9명. 그래서 8대1이 될 수도 있고 7대2, 4대5, 3대6 하면서 6대3, 뭐 5대4 뭐 그래서 예.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때도 부결은 됐습니다만은 아주 근접한 부결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네. 거는 뭐 발표하기가 좀 그하니까 5대4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번에 만약에 통진당이 해산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3대6은 돼야 되는 거죠. 6이 그렇죠. 6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그게 6대3으로 되지 않았던가요? 아니죠. 5대4. 5대4. 하니까 예. 부결이 됐죠. 자,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단하긴 쉽지 않고요. 예단하긴 쉽지 않은데, 뭐 예측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할 경우 좀 그게 또 좋잖아요.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나는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이런 재판관들의 명단이 다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헌재 결정문에는요. 예. 그 헌법에 대한 판단을 어떤 재판관은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게 됩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요. 네.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워낙에 이 보역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재판관의 의견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누가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5대4일 거다. 네. 또는 6대3으로 부결됐을 6대3으로 거다. 부결됐을 거다. 이런 관측만 나왔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큰 사안이고 이게 과연 정당이 우리 헌법에 대한 질서에 왜 부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왜 통진당은 그렇다면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정당이냐 네. 이거를 명확히 가려야 된다는 판단 하에 분명하게 그 결정문에 각 재판관의 의견이 자세하게 담길 예정입니다. 의원직 5명 의원직 상실 여부도 이번에 결정에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법무부가 그 소송을 그 제기하면서요. 네. 그렇다면 통진당의 의원들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기에 대한 헌재의 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계속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헌재가 결정문에 이 문제는 의원들의 거취 문제는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든가 네. 이런 의견이라도 의견을 분명하게 명시를 할 겁니다. 네. 네. 우리 제가 이제 저장님 우리 조차장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 사건은 네. 이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네.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배했느냐는 순수 법적인 사건이에요. 네. 가장 위험스러운 게 이걸 정치적으로 다루면 이게 바로 종북 놀이로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논리,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관들 이름과 찬반 양로를 국민한테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건 정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는 보역 논리라는 것이 정치적인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와서 이게 또 다른 국룰 분열 때문에 이게 이제 비공개로 처리하고 이제 부결된 건데 이번에 그렇지 않다 성격이. 순수 법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진당의 정체성이 합치가 되느냐 법적으로 안 되느냐. 이거 국민들한테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 또 국민이 인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과 논리와 찬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자도 빼놓지 말고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보역 논리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통진당 의원들은 의원직이 박탈되는 거냐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들도 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면 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꼭 통진당 후보기 때문에
사표를 그런 게 했다. 아니고. 예. 네. 왜냐하면 지난번 특히 2012년 총선 같은 경우는 야권연대라는 명분 하에 네. 사실상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와준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유지하고 네. 다만 그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이 아주 강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박탈할 거다. 네. 네,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어떻게 뭐 예측하십니까?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군인도 있고 네. 또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게 좀 모순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 네. 또 정당하고 다른 뭐 발언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정말 애국자도 있고 다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치국가고 네. 대통령 생각도 아니고 법정에서 대한민국 애국가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우리 그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는 그것도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이거의 선을 넘은 거냐? 저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을 넘었다 그러고 네. 외국 국회의원한테 내가 미국 국회의원한테 물었어요. 그거를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미국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냥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논센스예요. 그래서 요번에 법적으로 확실히 가려서 네. 굉장히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네. 가려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어디까지 국회 밖에 자유는 있죠. 그러나 국회 안에서는 국가 기밀도 다루고 이건 잣대가 좀 더 엄정해야죠. 예. 자, 끝으로 인터뷰라는 영화 아시죠? 예. 이거 뭐. 예, 요즘 아주 뭐 화제인데. 예, 화제죠. 그 인터뷰라는 김정은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인데 미국에서 개봉을 아예 취소했다 그러네요.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는데요. 뭐 이제 소니 그 제작사가 예. 뭐 수백억 원에 막 한 500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의 압박에 네. 물러선 거다. 개방만 해봐라. 너 9.12 사태 알지? 이렇게 협박하니까 물러선 건데 예. 제가는 역설적으로 예. 김정은이가 유엔의 제재, 예. 인권 제재지 않습니까? 네. 뭐 형사재판에 간다. 네. 이런 걸 피하려면 네. 유엔에다가 그거 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네. 얼마든지 상연해라. 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떳떳한 지도자가 아니냐. 영화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이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영화를 상영 안 하는 영화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화사 문 닫아야죠. 그 정도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